은간우를 처음 본 정찬성은 뒤꿈치가 진짜 이만한 거예요. 코끼리야. 네, 코끼리 뒤꿈치가 이만한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 뒤꿈치가 코끼리만 해? 너무 오버 아니야?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발을 가진 은간우의 코끼리 로우킥 파워는 프란시스 은간우는 1986년 카메룬의 바티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은간우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제일 가는 깡패였는데요. 그는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은간우가 6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은간우의 상황은 더욱 안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어린 은간우는 먹고 살기 위해 10살 때부터 모래광산에서 막노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read about you was that you worked in a sand mine when you were young. That you dug sand all day. I was about 10 years old. 그런데 그마저도 힘센 어른들이 자리를 꽉 차고 있어서 허탕치는 날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0살 은간우는 사람들이 모두 휴가를 가는 비가 오는 우기철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That's a wet season, so it's almost rain all the time. Adult doesn't want to work because it's raining all the time. Guess what? That was our opportunity. 어린 나이임에도 체격과 힘이 남달랐던 은간우. 혼자서 묵묵히 2~3인분의 일을 해낼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간우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과 은간우의 엄청난 힘을 본 깡패들은 은간우를 깽단에 초대하려 엄청나게 유혹했지만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던 은간우는 한사코 거절하며 주어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모래광산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22살이 된 은간우. 이대로는 희망이 없음을 느끼고 카메룬 최고의 도시 두알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의류 상하차 일을 6년이나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죠. 당시 타이슨을 존경했던 은간우는 복싱을 잠깐 배웠는데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하고 독학을 하다시피 운동했는데도 그냥 휘두르기만 하면 나가 떨어지는 상대들을 보고 뭔가 자신에게 큰 재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은간우는 복싱 챔피언의 꿈을 가지게 되는데요. 은간우는 26살이 되어서 복싱 선수의 꿈을 위해 프랑스로 불법 이주를 감행하는데요. 니제르와 알제리, 모로코와 스페인을 거치면서 사하라 사막에 갇히고 부상을 입으며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불법 이주로 2개월 동안 감옥 살이를 하는 등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겨우겨우 2003년에 프랑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던 은간우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Okay, it's find a place to sleep. Now, how did that work out? Well, I found a good parking lot, underground parking lot. That was great. Wow. For like a couple months. We're gonna make a story about months. How did you wash? Wash what? Your ass. How did you wash? 시간이 지나 은간우는 복싱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복싱 코치가 은간우의 좋은 체격 조건과 힘을 알아보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네 MMA 해볼 생각 없는가? 이 말을 들은 은간우는 MMA가 뭐죠? 그렇게 은간우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MMA 팩토리라는 체육관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페르난데즈 로페즈라는 코치를 만나게 됩니다. 로페즈는 당시 은간우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간우에게 한 대만 맞아도 너무 아파서 당장 글러브를 벗고 싶을 정도로 펀치력이 남달랐습니다. 은간우는 MMA 훈련 단 3개월 만에 28살의 늦은 나이로 프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은간우는 데뷔 전부터 망치를 쥐고 때리는 것 같은 레프트 훅을 적중시키고 상대는 스쳐 맞은 라이트 훅에 그대로 꼬꾸라지는데요. 이렇게 은간우는 훈련 3개월 차 MMA 초보임에도 프로 무대를 휩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링에 오른 은간우. 헤비급 선수라고는 너무 빠른 펀치로 상대를 KO시켰고 다음 경기에서도 단 한 방의 강력한 로우킥으로 상대를 당황시킨 뒤 해망치를 휘두르며 돌진하는데요. 그리고 상대의 클린치를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며 손쉽게 길로틴 초크로 탭을 받아냅니다. 은간우는 이런 어마무시한 세망치 파워만 가진 게 아니라 맷집까지 역대급인데요. 특히 바디 공격을 잘 견디는데 29점 무패 복서 라이언 가르시아의 펀치 세례도 웃으면서 견뎌내고 커피를 마시면서 펀치를 즐기고 UFC 파이터의 간 쪽으로 들어오는 주먹도 버텨내는데요. 거기에 더해 맨주먹 펀치도 다 받아내고 일반인의 펀치는 느낌도 안 온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은간우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펀치도 세고 맷집도 센 은간우는 MMA 초짜에서 단 2년 만에 UFC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대부분의 격투기 선수들은 아마추어를 거쳐 중소단체 프로 무대에서 챔피언이 되어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UFC인데 제대로 운동을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28이라는 늦은 나이에 MMA를 시작해서 단 2년 만에 UFC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UFC에 입성한 은간우는 연속 KO 행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어퍼컷으로 루이스 엔리케
마이켈을 잠재우고 커티지 블레이즈의 얼굴을 박살내고 베테랑 안드레이 알롭스키를 일격에 잠재우고 전 챔피언 알리스타 오브레임에게는 이렇게 선전포고하며 실제로 옥타곤 바닥에 심각하게 재워버리는데요. 아니 은간우의 힘과 펀치는 도대체 얼마나 센 걸까요? 은간우는 실제로 악수를 할 때마다 힘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하고 Find balance. When I shake people's hand, they'll be like, bro, you squeeze my hand. I'm like, no, I didn't squeeze your hand. 실제로 은간우의 펀치는 세계에서 제일 강한 펀치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실험실에서 진행된 펀치 파워 측정에서 1200파운드 포스가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호랑이가 앞발로 타격할 때의 파워가 1000파운드 포스 정도이니 은간우의 주먹을 맞으면 호랑이의 앞발 공격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은간우의 스피드 파워는 92.84 마력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포드 에스코트를 전속력으로 때려 박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His punch is the equivalent to 96 horsepower, which is equal to getting hit by a Ford Escort going as fast as it can. 은간우의 펀치 제대로 맞으면 그냥 풍선 터지듯 터져버릴 것 같은데 이런 괴물 은간우는 드디어 헤비급 타이틀에 도전하게 됩니다. 상대는 복싱과 레슬링 기반의 기본기와 체력 그리고 맷집과 펀치력까지 센 스티페 미오치치였죠. 시작부터 파워샷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은간우. 이에 미오치치는 유효타를 허용하며 위기에 몰렸지만 헤비급 최강자답게 노련하게 은간우의 체력을 빼놓고 기술로 힘의 은간우를 결국 이겨버립니다. 그렇게 UFC에서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한 은간우는 다시 각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커티즈 블레이즈, 케인 벨라즈케즈, 주니어 도스 산토스 그리고 로젠 스트루이크까지 4명의 선수를 단 40초 만에 모조리 KO시키는데 모든 경기 시간을 다 합쳐도 162초뿐이 안 되었죠. 그들 모두 평생 격투기를 배워온 최강의 헤비급 선수였고 2명은 무려 전 헤비급 챔피언이었는데도 말이죠. 이후 기세를 몰아 다시 미오치치와 타이틀전을 하게 된 은간우. 하지만 예전의 은간우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난 힘에 이제는 기술까지 습득한 은간우는 2라운드 52초 만에 스티페 미오치치까지 그라운드에서 기절시켜버리는데요. 대한민국의 레전드 전찬성 선수는 이런 은간우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다고 하는데요. 은간우를 처음 본 정찬성은 그리고 발을 이렇게 이제 받고 있는데 뒤꿈치가 진짜 이만한 거예요. 코끼리요? 네. 코끼리 뒤꿈치가 이만한 거야. 아니 어떻게 사람 뒤꿈치가 코끼리만 해? 너무 오버 아니야? 하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런 발을 가진 은간우의 코끼리 로우킥 파워는 여기서 잠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대결 주제가 있습니다. 키 193cm에 115kg의 은간우 대 키 193cm에 95kg의 금속 배트를 든 오타니의 대결인데요. 이 뭔 개소리야! 조건은 케이지 안에서 규칙 없이 상대방을 죽일 의도로 싸웠을 때의 대결입니다. 이에 커뮤니티의 반응은 배트 스윙은 동작이 너무 커서 두남, 은간우의 싸움 경험이 압도적인, 오타니는 150이 넘는 구속도 쳐내는 동체 시력이, 금속 배트면 뼈가 바스러질 듯, 이런 소문을 아는 것인지 실제로 만난 이 둘은 Nice to meet you. Short. Hey,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Good. With the band? Take it. Take it. Take it. Put on your shoulder. 다시 돌아와서 챔피언이 된 은간우는 UFC에서 오랫동안 전설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엄청나게 짠 UFC 대존료에 불만을 품으며 결국 UFC를 나오게 됩니다. UFC를 나간 직후 은간우는 몸만 보면 출렁뱃살의 동네 아저씨와 싸우게 되었는데요. 몸은 이래도 사실 그는 무패의 전적을 가진 현 복싱 최강자 타이슨 퓨리입니다. 모두가 복싱으로 싸우면 은간우가 완전히 탈탈 털릴 거라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은간우의 입에서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대결이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의 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간우야 돈 벌러 가자. 은간우의 우상은 전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My favorite boxer is Mike Tyson. Oh God, thank you, All brother. day. Thank you, brother. All day long. UFC 선수 시절 잠깐 타이슨을 만나 코칭 받기도 한 은간우는 short punch to the side. Hit it blue, hit him around. When he throws it around like waffle, boom, and they raise him.
1억 달러 복싱 경기를 위해 우상 마이크 타이슨에게 자신의 코치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렇게 과거 핵펀치 끝판왕과 현 시점 핵펀치 끝판왕은 한 팀이 되어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타이슨 퓨리는 슬픈 일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름을 따서 지은 복싱의 전설이 나와 맞서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 마이크 타이슨은 내 코너로 들어왔었어야 한다 고 아쉬워했습니다. Want to be heavyweight champ? This is what heavyweight champs do. 23년 10월 28일 이 경기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은간우, 10년째 막노동을 하던 은간우, 노숙자 시절 은간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은간우는 더 나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은간우는 결국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A dream. They're hoping to change their life. Those people over years, you can see the change in their life, improvement, step by step. Like this year, they're gonna say, I want to do this. I wish I can do this. Next year, guess what? Even though they didn't do that, they didn't get that done, they get closer. And next year, and next year, and next year, they move up. But those who doesn't have a dream, you know, they're just there like that. 지금까지 괴물 프란시스 은간우를 알아보았습니다.